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촬영 날짜 5월 4일자 기준으로 꼭 중요한 최신 동향이랑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 중에 핵심 실적 내용, 핵심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PEG 값이랑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수치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전기차 최신 업황 동향인데요. 3월달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3월달에 약 115만 대가 팔렸는데 요게 전체 글로벌 완성차 819만 대 대비해서 여전히 비중 자체가 14%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여전히 폭풍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월달에 순수 전기차가 전년 대비 75% 성장을 했고요. 역시나 지역별로 치면 1등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뭐 65만 대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유럽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30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준이고요. 3위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41%의 견조한 판매율로 1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30만 대, 미국이 11만 대입니다. 그리고 3월달 점유율로 치면 유럽이 25.7% 점유율을 나타냈고요. 중국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56.5%,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9.7%밖에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브랜드별로 한번 볼게요. 전기차 브랜드별로 보면 역시나 지금 BYD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해서는 BYD가 뭐 압도적으로 좀 1등을 했습니다. BYD가 1등을 했고요. 2등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가격을 뭐 올렸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BYD랑 판매량 차이가 3월 달에 10,000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테슬라가 20만 대로 2위. 3위가 역시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8만 대. 4위가 폭스바겐이 8만 대, 역시 4위가 폭스바겐이고요. 5위가 길리, 6위가 자랑스러운 현대기아 5만 대입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중국을 다 포함해서 전체 판매량 메이커별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을 제외하고 볼게요. 50만 대 중에 글로벌 탑 10이 45만 대를 팔았고요. 역시나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테슬라가 12만 대로 1등이고요. 요거 판매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팔린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쓰이고 어떤 양극재가 쓰이고 어떤 음극재가 쓰이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2등이 생각보다 폭스바겐이 조금 부진했지만 6만 대를 기록했고요. 3등이 자랑스러운 현대기아가 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4등이 스텔란티스가 5만 대고요. 5등이 BMW. 그러면 1등 테슬라를 포함해서 2등 폭스바겐, 3등 현대기아, 4등 스텔란티스, 5등 BMW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가 다 국산 배터리고 국산 양극재를 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브랜드별로 치면 중국을 제외한 브랜드입니다. 테슬라가 24.4%, 2등이 BMW가 5.9%. 근데 3등이 지금 2등이 BMW고 3등이 폭스바겐인데 점유율 차이가 0.4밖에 안 됩니다. 5.9, 5.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BMW, 폭스바겐이 2, 3위를 앞다퉈하고 있고 2등인 BMW는 삼성 SDI 배터리셀을 쓰죠. 네, 3위인 폭스바겐은 LG 엔솔, SK온 배터리를 쓰죠. 4등인 현대기아는 SK온도 쓰고 이제 중국 것도 쓰는데요. 아무튼 1등부터 4등까지 다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를 쓴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걸 볼게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3월 달에 전기차가 11만 대를 팔았고요. 41%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차종으로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테슬라 점유율이 줄고 있는데 48%예요. 테슬라가 53,000대, 2등이 스텔란티스가 10,000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점유율로 치면 9.4%고요. 3위 현대기아가 6.7% 점유율, 판매 대수는 0.7만 대, 4위가 GM인데 6.3%. 그러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GM, 미국에서도 모두 국내 배터리가 상당히 견조한 판매량과 출하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전기차 3월 달에 30만 대를 팔았고요. 판매량으로 치면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늘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약 20%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이고요. 유럽은 1등과 2등, 3등이 모두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폭스바겐이 18.5%, 테슬라가 18.2%,
판매량 차이는 0.1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3위가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가 12.9%로 38,000대. 그다음에 4등이 BMW 8.2% 24,000대. 그래서 1등 폭스바겐, 2등 테슬라, 3등 스텔란티스, 4등 BMW 모두 여기 국내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3월 달에 여전히 15%가 안 돼요. 14%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최소한 4배, 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최근에 전년 동월 2월 달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2.2% 늘어난데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풍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별 침투율을 보면 미국이 7.9%고요. 신차 기준. 유럽이 20.8%, 중국이 26.6%인데 미국은 전월 대비 1% 정도가 줄었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전월 대비 증가폭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1.6%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3월달 배터리 출하량은 56.6기가와트십니다. 56.6. 근데 요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35% 증가한 수치고요. 중국의 배터리가 전년 대비 똑같이 전체 그 출하량과 똑같이 35% 증가했고요. 유럽이 28% 증가했습니다. 유럽이 14.8기가와트를 기록했고요. 미국이 6.9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특징적인 게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뭐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51%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 배터리가 3월달 전체 글로벌 배터리의 약 40%, 42% 정도를 차지한 21.1기가와트를 기록했고요. LG 엔솔의 배터리가 9기가와트를 차지하면서 전체 배터리의 약 한 1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2% 증가했고요. CATL 같은 경우는 38% 증가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8기가와트시로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3위를 기록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4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전체 배터리 출하량 4위를 기록했습니다. 5등이 SK온이고요. 주목할 것은 SDI인데요. 삼성 SDI가 출하량 2.8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해서 45%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 배터리 출하량 증가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를 보면 전체 출하량은 26.7기가와트인데 LG 엔솔이 26% 증가한 8.4,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LG 엔솔이 1등이고요. 8.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CATL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6.8기가와트시로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등이 파나소닉이고 4등이 SK온인데 역시나 삼성 SDI가 중국을 제외한 출하량에서도 전년 대비 46% 증가한 2.8기가와트시로 견조한 출하량을 나타냈습니다. 쪼개서 보면 3월달 미국 배터리 출하량에서는 파나소닉이 1등을 했고요. 2등이 LG 엔솔인데 2등인 LG 엔솔이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전년 대비 263%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GM과의 합작으로 인한 굉장히 생산 캐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3월달 유럽 데이터 보시면 유럽에서는 역시 LG 엔솔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도 LG 엔솔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CATL은 4.4기가와트시로 2등을 차지했고요. 여기서도 삼성 SDI가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한 1.5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SK온은 전년 대비 9% 정도 하락한 1.3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LFP 배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중국을 포함해서 36.8%로 기록했는데요. 그 3원계 배터리가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면 LFP 배터리는 중국을 포함해서 43% 증가했는데 중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보면 LFP 배터리가 중국에서는 62%를 차지한 반면에 유럽에서는 여전히 4%밖에 침투율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10.9%밖에 침투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뭐 한 자릿수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고요. 유럽에서도 약 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더 이상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누적으로는 역시나 CATL이 시장 점유율 35.5%를 차지하면서 46.6GWh를 기록했습니다. 1등이고요. 2등이 BYD가 이건 다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21.55GWh로 시장 점유율 16.4%로 다시 LG엔솔을 제치고 2등을 차지했고요. 3등이 LG엔솔입니다. 14.5% 점유율로 19GWh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삼성 SDI가 4.9%의 점유율로 다시 6.5GWh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SK온이 7GWh로 5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4위는 파나소닉이 11.6GWh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면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LFP 배터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성장률 자체는 조금 소폭 줄은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LG엔솔이 북미에서 약 그 출하량 기준으로 LG엔솔이 배터리의 출하량이 미국에서 약 75% 증가했다는 점이고요. 유럽에서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을 평균 내보면 약 45% 정도 북미에서 LG엔솔이 북미에서도 1등, 유럽에서도 1등 출하량으로 여전히 평균 내면 한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2등 업체, 그러니까 국내 2등 업체인 SK온은 다소 3월 달에 부진한 반면에 3등 업체인 삼성 SDI가 굉장히 빠르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북미에서 삼성 SDI가 263% 증가했고요. 유럽에서 삼성 SDI가 약 한 2% 정도 증가해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평균 내면 100% 넘는 성장을 나타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해서도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북미에서도 CATL이 60% 증가했고 유럽에서도 CATL이 86% 증가하면서 CATL이 북미에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요. CATL이 유럽에서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CATL이 북미와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70% 성장한다는 것은 좀 위협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CATL의 출하량이 여전히 LG엔솔과 격차가 좀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출하량 관련돼서는 매달 LG엔솔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삼성 SDI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CATL하고의 격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전기차 완성차의 판매, 전기차 완성차 판매 말씀 요약 안 드렸죠. 전기차 완성차 판매에 3월 달에 생각보다 빠르게 테슬라의 판매량이 회복돼서 글로벌 2위까지 올라왔다. 테슬라랑 BYD랑 판매량 차이가 10,000대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1등부터 5등까지 북미하고, 우리는 주력이 북미하고 유럽이니까 북미하고 유럽의 압도적인 1등부터 5등 사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이 거의 대부분이다. LG엔솔 아니면 삼성 SDI랑 SK온이 여전히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북미에서 많이 팔리는 차 테슬라,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모두 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거고요.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차 1등 폭스바겐 당연히 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거고요. 2등 테슬라 국산 배터리가 일부 LG엔솔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3등 자랑스러운 현대기아, 여기도 SK온 배터리가 쓴다는 거고, 4등 BMW, 여기도 삼성 SDI 배터리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생각보다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3월달 데이터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차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